오늘은 열량의 환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걸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열량의 단위를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열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에너지 하면은 열량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써왔던 킬로칼로리. 일단 과거에는 하여튼 뭐 공학 단위에서는 중량에다가 비열, 온도차 이런 식으로 이제 열량을 구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열량을 1kcal라고 하는 요 열량의 정의는 물 1kg을 중량의, 그러니까 물을 기준해서 물 1kg을 물의 비열은 얼마예요? 1이죠. 비열과 그리고 온도차를 1도씨, 온도차가 1도씨 줬을 때 이거를 1kcal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맞죠? 없어지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BTU로 바꾸겠다면은 킬로그램을 바꿔요? 1kg은 2.205 파운드죠. 그죠? 이 비열은 BTU로 된 비열은 BTU 파운드 도 F죠. 1도씨라는 온도차입니다. 온도차는 지난번 했듯이 5분의 9 도 F예요. 화씨의 한 1.8배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자가 눈금이 이게 좀 드물고 배기 때문에 이 눈금 하나는 눈금 한 개가 더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이렇게 없어져서 BTU가 남는데 이 BTU는 3.968 나옵니까? BTU. 잘 쓰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이것도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 대문자를 놨습니다만은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kcal를 만약 예를 들어서 CHU로 바꿔봐라 한다면은 CHU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고치고요. CHU라는 것은 뭡니까? 비열이 물 1파운드를 1도씨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열량이 1CHU이기 때문에 잘 쓰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1도씨. 중량, 비열, 온도차. 이렇게 없어져서 2.205 CH가 나온다. 그래서 1kcal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하나 예를 들었지만, 어떤 단위로도 바꿀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SI 단위를 주로 쓰기 때문에, SI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SI 단위는, SI 단위는,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질량, 비열, 온도차입니다. SI 단위는 질량을 1kg을 쓰고요. 비열은 뭘 씁니까? 물의 비열은, 물을 기준으로, 물로 가지고 한다면 4.19죠. 이런 단위 씁니다. SI 단위에서는. 그 다음에 1K를 쓰죠. 그래서 요게 4.19 킬로줄이다 이거죠. 그럼 4.19 킬로줄이 이게 1kcal 되겠죠. 1kcal은 4.19 킬로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 1kg의 무게, 중량은 1kg의 질량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말하겠죠. 비열은 이거면 이거고요. 1도씨, 1도K 같으니까 1kcal가 이게 바로
이제 1kcal 같은 단위 값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대부분 이 줄을 씁니다. 킬로줄이나 메가줄이나 기가줄이나 테라줄, 그죠? 왜냐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량은 연간 1년에 얼마나 소비되느냐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값이 큽니다. 기가줄, 그죠? 보통 이런 단위로 쓸 수, 메가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강도 성질하면 갑자기 용어가 자주 나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또 용어 또 뭐냐 의미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있는데 거기서 배운다 생각하셔도 돼요. 이 강도 성질의 종류를 지금 이제 나왔는데 그럼 또 강도 성질이 뭐냐 이 얘기도 해야 될까요? 몰라도 강도 성질 몰라도 그냥 뭔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굳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어떤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질이 까다롭냐, 물리량, 상태량에도 성질이 있습니다. 상태량이라는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용어가 또 파생되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참 문제예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 용어 가지고 또 그 설명해야 되는데 상태량의 종류를 또 강도 성질과 그죠? 이 종량 성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일단 연력학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량 성질과 강도 성질이 있긴 한데 종량 성질은 그 양에 관계돼요. 양의 어떤 그죠? 구속된다. 어떤 양에 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에 비례한다. 비례하는 양이 뭐예요? 질량이든 중량이든 체적이든 모르겠어요. 어떤 크기의 양에 비례한 값이고요. 이거는 양에 무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강의실에 보면은요,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한 25도다고 봅시다. 온도는 공기를 요만큼을 취했을 때 온도와 이 공기와 이 공기의 온도는 똑같이 25도입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 강도 성질입니다. 공기의 양에 관계없죠. 압력도 여기 대기압인데 이 공기의 압력이나 양을 많이 잡아도 압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양에 무관하죠. 그래서 그걸 강도 성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체적이랄지 체적은 다 다르죠. 질량, 무게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종량 성질이에요. 양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강도 성질화한다. 강도 성질로 주로 이제 왜 강도 성질이 중요하냐면은 이걸 우리가 내연량, 내포량, 외연량, 외포량 그래서 물리학에서 배우 부르더라고요. 내연 이렇게. 근데 이제 연력학에서는 강도, 종량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순서를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종량 성질이 대표적인 게 질량 같은 거예요. 질량, 중량, 체적 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세 가지. 나중에 다른 많이 있죠. 많이 있어. 엔탈피도 있고 등등 있는데 세 가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 엔탈피, 엔트로피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 중에 엔탈피 이것도 있고요. 등등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이 관계되는데, 이거를, 질량을, 이게 종량인데, 종량, 최적.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량을 최적으로 나눴어요. 비교한 건데, 스페시픽 매스라고 그래서 이따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비질량. 이게 바로 밀도예요. 밀도. 이거는 우리가 밀도라고 부르는 건데, 종량 성질을 종량 성질로 나누면 이게 이제 강도 성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있죠. 공기를 이만큼 취하나 밀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성치, 일종의 물성치라고 하죠. 특성치.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강도 성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할까,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있죠.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한다. 그럼 대부분의 신약은 아마 개발 과정에서는 실험실에서 할 거예요. 그죠? 아주 작은 양 가지고 합니다. 네? 시료를, 작은 양 가지고 섞든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그럼 이제 약효가 제대로 나왔어요. 아우, 약효가 당뇨병에 좋다 하든가, 그죠? 어디 좋다는 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대량 생산하면 이제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험실 수준에서, 개발한 약효와 양산 과정에서, 그죠? 개발한 약효가 다르면은 말이 안 되죠.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 최적이 있지만, 최적은 종량이지만 단위 질량당 최적은 비최적으로 해서 이건 강도 성질이 됩니다. 중량도 단위 최적당 중량하면은 이건 또 이따가 배워요. 비중량이 되고, 엔탈피도 질량으로 나누면 어때요? 비엔탈피라고 해서 이따가 또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엔탈피도 예를 들어서 킬로줄이다. 이거는 비엔탈피는 뭐예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죠. 비엔탈피. 엔트로피도 마찬가지. 엔트로피도 나중에 배워요. 이거 아직 몰라도 돼요. 엔트로피도 킬로줄 퍼 K다. 뭔지 모르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이 엔트로피를 질량으로 나누는가, 중량으로 나누는가 하면은 나중에 배워요. 아직 몰라도 되고. 이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B라고 하는 거, 스페시픽 B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단위 질량당 개념으로, 이거는 양에 관계되는 건데, 이거는 양에 관계없이 만들어 봅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은,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데요. 글쎄, 대부분 한 500cc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그래서 4기통 하면 2000cc죠. 그죠? 근데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에 개발한다. 효율을 따진다. 그러면 자동차 엔진을 작게 만들었을 때,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 기하학적으로 작은 사이즈 만들었을 때, 성능이 좋아요. 효율이 좋아요. 그럼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비례적으로 크게 만들면은 용량이 크겠죠. 마력수가 증가하고 출력은 커지겠지만 효율은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효율을 구하는 어떤 해석을 한다. 그럼 굳이 어떤 그 자동차 크기를, 엔진의 크기를, 혹은 어떤 그 연료 소비량을, 혹은 어떤 특정 양을 잡은 게 아니라 단위 질량을 가지고 해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일러 효율 좋습니까? 보일러도 해석할 때, 보일러가 특정 용량, 보일러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성능이, 물론 용량은 다르지만, 캐파는 다르지만, 이피션시라고 하는 효율은 똑같죠. 그러니까 굳이 단위 질량, 단위량 가지고 해석해도 마찬가지 결과다. 알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항상 모든 해석은 강도 성질로 해석합니다.
단위 질량이다. 단위량에 대한 개념으로 한다. 양이 달라졌을 때 어떤 결과가 다르다. 하면은 뭐 양을 특정한 양을 가지고 다뤄야겠죠.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많은 강도 성질이 있어요. 이런 강도 성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위를 중심으로, 물론 개념도 필요하지만 단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진짜 무겁습니까? 우리가 보통 저거 무거워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은 저거 무겁겠다 하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일단 딱 봐서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크니까 저거 참 무겁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이즈가 안 큰데 저거 무겁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저기 쇳덩어리야. 나무가 있고요. 여기 쇳덩어리가 있어요. 보면 누구나 봤을 때 이 나무는 양이 많아도 둥치가 있어도 저거 가볍겠는데 쇳덩어리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저거는 무겁겠는데 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딱 보고, 그죠? 그건 뭡니까? 나무와 쇳덩어리. 나무는 부피가 커도 가볍다고 느껴지고요. 쇳덩어리는 작아도 무겁다고 느껴져요. 그럼 뭡니까 그게? 뭘로 비교했을 때? 이러한 밀도나 비중량, 이런 개념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있는 거는 소음은요, 소음도 엄청 크면은 무게 많이 나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소음이랄지 이런 뭐 스티로폴이나 이런 건 가볍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그죠? 스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느낌 자체가 저건 가볍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가볍다는 느낌은 뭡니까? 강도 성질로 따진 비질량이나 비중량, 이게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질량, 중량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양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어떤 느낌상으로 가벼운 물질과 무거운 물질이란 것은 사실은 이런 개념입니다. 강도 성질을 비교한 어떤 질량이 아니라 단위 체적당 질량을 비교했을 때 이게 크면은 무겁다는 느낌이 있고요. 물성이 작으면 가볍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을, 강도 성질을 정의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량과 체적을 매개하는 물성치 상수고요. 어떤 값이고, 이거는 중량과 체적과 질량, 이렇게.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실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비엔탈피를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엔트로피도 단위 질량 엔트로피를 주로 엔트로피로 불러요. 물론 이거 엄밀하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엔탈피 하면 다 이건 줄 알고 있고, 이건 줄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죠? 비엔탈피 이렇게 말을 길게 안 부릅니다. 엔탈피에도 뭐 단위 질량당입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지금에 있어서는 이 설명하기가 중요한 줄 알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단위로. 우리는 뭐든지 단위를 통해서 그 물리량을 이해하지 말 가지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위를 중심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됐을 때 본장에서 별것도 아닌 개념들이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별것도 아닌데 자꾸 지금 진도가 상당히 늦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도가 이제 조금씩 가속도 붙습니다. 제 강의는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에는 느리지만 갈수록 굉장히 빨라집니다. 어느 정도 기본 기가 이제 되면은 빨리 나가도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강도 성질 먼저 밀도부터 합시하겠습니다. 밀도. 첫 번째, 질량은 알죠? 질량을 똑같은 체적으로 나눈다. 단위 체적당 질량이다. 알고 싶죠? 그죠? 이게 다 물질마다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비질량이라고 합니다. 스페시픽 매스,
글쎄, 뭐, 시간 없으니까, 쓸 필요는 없지만, 비질량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밀도라는 용어도, 밀도라고 부르는 게 더 덴서티라고, 덴서티. 밀도라는 용어로 더 많이 부르네요. 네? 부르기를. 비질량이라고 밀도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통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문자로는 주로 뭘 쓰냐면 문자도 알아두는 게 좋긴 합니다. 주로 많이 쓰는 문자가 밀도나 비질량 문자는 로라고 하는 히랍 문자입니다. 그리스 로마 그 히랍 문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있죠. 에? 제타 뭐 시에타 뭐 카파가 쭉 있잖아요. 뭐 알파 오메가도 있고 하여튼 그 히랍 문자를 많이 써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많이 쓸까라는 것은 뭐 글쎄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이 문자를 학자들이. 밀도는 질량은 뭐 매스라고 합시다. 매스라 하고요. 최적은 볼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로 쓰고 있고요. 발음은 로라고 합니다. 로. 그럼 단위를 아직 완벽하게 터득을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쭉 가면서 확실하게 이제 아셔야 돼요. 단위를 보면은 지금 질량의 단위는 뭘 쓸까 하면은 누구든지 질량이요. 킬로그램 쓰지요. 물론 매스죠. 그죠? 킬로그램 쓰지요. 할 겁니다. 자, 볼륨. 이 최적은 단위를 뭘 쓸까요? 하면은 MKS 뭔지 알죠? 큰 단위로 하기 때문에 메다 3승 큐빅 메다라고 합니다. 메다 세제곱 큐빅이라고 하는 것이 미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루베라고 합니다. 루베. 루베보다는 참 루베란 말을 잘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헤베 루베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메다 3승이나 하세요, 그냥. 그죠? 킬로그램 퍼 큐빅 메다 하든가, 그죠? 발음을 이왕이면 그렇게 합시다. 정체 어느 나라 말이 막 일본 말 섞어가지고 얘기하면은 국제화가 되면은 가급적, 그죠? 좀 국제 기준에 맞는 발음으로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현장에서처럼 막 그냥 쉽게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바로 밀도의 단위입니다. SI 단위의 공학 단위예요. 이 킬로그램이 질량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물론 SI 단위죠. 그래서 SI 단위로 비질량은 이런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물에 대해서 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물은 이게 1000입니다. 물은 가로 세로 높이 1m가요 1000kg 나가면 1000kg 1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이 있죠. 물에 대한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설비에서는 물과 공기 아닙니까? 뭐 스팀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죠? 유체는 주로 물과 공기입니다. 기름은 잘 안 나와요. 기름은 거의. 물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성치를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이따 얘기했지만 물의 비중은 뭐 1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이거는 물에 대한 밀도다. 공기는 얼마? 공기는 밀도가 물보다는 가볍죠. 일단은 1.2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1.2로 선언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물과 공기, 표준 공기입니다. 20도씨 50%라는. 물은 뭘까요, 그러면?
4도시물이죠. 그죠? 좀 덥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야, 밀도를 그러면은, 야, 공학 단위에서 써보자. 왜? 애써 다니면서. 나도 공학 단위로 놀러 갈래. 여행을 가겠습니다. 왜냐면 공학 단위에서는, 야, 이게 질량을 뭘 쓰나요? 공학 단위에서는. 참, 이 공학 단위에서는 질량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본 단위도 아니고 복잡한 단위, 유도 단위인데, 일단 정답은 킬로그램 세크자승 퍼 메다입니다. 이게 질량이, 그죠? 잘 이해 안 되시죠? 지난번 했는데. 갑자기 난 모르겠어, 뭔지. 물론, 다시 나갈 수는 없고, 리바브를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질량은 어때요? G분의 W라고 해서, W가 공학 단위에서는 이 중량을 킬로그램 쓰잖아요. 그죠? 이거 9.8m니까 이게 된다는 건 또 금방 나오긴 하네. 이렇게라도 해보시든가, 이해 안 되면은 지금 단계에서. 여기다가 또 이게 질량이고요. 밑에 최적이 있죠. 메다가 몇 마리? 3마리 있으니까 토탈 몇 마리예요? 메다가 4마리죠. 메다 4승. 이게 이제 공학 단위라 아주 불편하죠. 불편하고 여기서 그러면 나는 1인데 너는 그 숫자가 얼마냐? 숫자가 얼마냐? 까지 얘기한다면은 이게 1이면 얼마냐? 9.8분의 0.1입니다. 대략. 여기까지도 이제 양을 따질 수 있는데 일단 단위 중심으로 이해하세요. 단위 중심으로. 이겁니다. 질량이라는 게. 그래서 질량은 보다시피 이 공학 단위에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 단위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담백하고 뭐 최적당 질량 이거 뭐냐 이거 메다 4승 뭐지? 메다 자승은 면적인 줄 아는데요. 메다도 길인 줄 아는 메다 4승은 뭐예요? 면적도 아니고 최적도 아니고 이거 뭐냐 또 이거 뭐 느낌이 안 좋아요. 상당히 그죠? 그래서 공학 단위 입장에서는 밀도를 싫어합니다. 밀도는 자기 자식이라고 안 봅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취급합니다. 실제. 공학 단위에서 내 자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중량이 자기 자식입니다. 물론 공학 단위에서 질량도 쓸 수 있어요. 물론 SI 단위 입장에서는 질량을 쓰고 싶어 하겠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나 공학 단위에서도 질량을 당연히 표현해야겠죠. 복잡하지만 그죠? 그러나 내 자식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이 공학 단위 자식입니다. 공학 단위 중량을 최적으로 비교한 이 비중량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을 이 강도 성질을 주로 씁니다. 밀도를 쓰지 말라.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문자는 비중량을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있죠. 감마, R이라고 R하고 다릅니다. R이라고 쓰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예, 감마라고 R 같아요. 아니면 참 보시면 왜 갑자기 저런 이상한 그림을 그리냐. 컴퓨터 한글 보면은 다 나오죠. 입력할 때 그죠? 입력할 때 나옵니다. 감마. 볼륨하고 G라고 하겠습니다. W라고 할까요? 웨이트라고 하면 W라고 하든가. 문자는 상관없잖아요. 뭘로 하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량은 이 단위가 뭘까요? 당연히 단위를 얘기할 때 공학 단위 이쪽이 공학 단위로 봅시다. 이 SI 단위 공학 단위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쪽은 다 공학 단위 줄, SI 단위 줄. 그래서 비중량은 공학 단위에서 유용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공학 단위에서는 비중량을 중량을 킬로그램을 쓰고요. 볼륨 최적을 메다 함수 쓰기 때문에 이 공학 단위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때 물은 얼마예요? 물은
그러니까 보면은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릴 수가 있겠다. 잘못하면은 천은 뭐죠? 물의 밀도입니다. 그럼 물의 비중량 얼마예요? 1000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물의 밀도도 되고 물의 비중량도 됩니다. 이거를 물의 밀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SI 단위로 얘기했군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물의 비중량이라고 얘기하면은 공학 단위에서 얘기했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물의 밀도가 1000이네요. 물의 밀도가. 그러면은 SI 단위네요. 근데 물의 비중량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학 단위네요. 합니다. 만약에 물의 밀도가 1000이라고 했을 때 SI 단위에서 그러면 물의 밀도 얼마일까요? 오면 1000 나누기 9.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 이해 안 돼도 들어보세요. 그냥 이따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공기는 1.2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도 1.2. 근데 이제 공학 단위에서는 비중량이 이렇게 담백하게 이렇게 표시하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SI 단위에서는 어떻게 표시할까? 이게 포스죠. 힘인데 SI 단위에서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퍼 메다 삼승으로 표시합니다. 뭐를 갖다가 단위를 가로 할까 이렇게 가로로 합시다. 단위를 이런 단위 씁니다. 그러면 물의 비중량을 1000이라고 했을 때는 이 공학 단위에서는 참 좋은데 그래 공학 단위 자식이니까 그렇게 뭐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남의 동네 가서 SI 단위에서 비중량 써라면은 그래도 배려심이 좀 없어져요. 킬로그램이 9.8뉴턴이죠. 그죠? 9,800이 되죠. 그죠? 9.8배가 더 커집니다. 뉴턴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쓸만합니다. 이 단위 자체가 사실 이 비중량은 공학 단위에서 바람직하지만 SI 단위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이 단위가 이 체득이고 이게 힘이니까 이거 봐도 뭐 단위를 보고 어떤 물리량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괜찮아요. 이 단위도. 그러나 어떻든 간에 비중량은 공학 단위 자식이다. 공학 단위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체득당 힘의 중량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 SI단위도 뭐 체득당 중량은 중량인데 뭐 어떻든 이것보다는 좀 낫죠. 그렇게 보시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 어떻게 인지하느냐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W라고 하는 것은 mg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그럼 복습해야 돼, 이거.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저의 질량이 얼마예요? 60kg이라고 했어요, 제가. 저의 질량이 말이에요. 제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저의 질량은 힘을 갖습니다. 발바닥에서. 어느 힘을 갖습니까? 9.8이라는 가속도에 의한 힘을 받습니다. 달에 가면은 6분의 1 힘을 받고요. 화성 가면 이거에 3분의 1 정도의 힘을 받습니다. 그죠? 무중력 상태 가면 이게 제로니까 힘을 안 받습니다. 발바닥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죠? 지구에 나가 있으니까 지구에서 받는 나의 힘은 60 곱하기 9.8 kg 메다 세컨드 뉴턴이죠. 요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좌와 우가 같다는 겁니다. 그죠?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SI 단위면은 이것도 SI 단위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전에 이런 얘기 했죠. 60kg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이제 60kg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내가 했을 때 질량이 60kg이고 매스고 이게 지구에 있다는 얘기, 질량이. 지구에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지구의 중력 각도 이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개념으로 봤습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걸 사실은 60kg 중이 뭐냐? 그것이 무슨 뜻이냐? 질량이 60kg이고 이게 중이다. 중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등식이 됩니까? 등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좌우가 같지 않잖아요, 지금. 등식은 안 돼, 이거. 다시 말해서 제가 질량이 60kg입니다. 맞죠? 저의 중량도 60kg이죠. 그죠? 확실히 맞죠? 그렇다고 해서 중량 60kg이 질량 60kg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등식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질량과 중량은 절대 등식이 될 수가 없어요. 1m가 몇 cm입니까? 100cm죠. 그럼 1m 자승은 몇 cm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물리량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거 길이하고 면적이 어떻게 등식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좌우를 갖다 어떻게 해요? 제곱해가지고 1의 자승, 100의 자승에서 1m 자승은 얼마예요? 만이죠. 100의 자승이 만 아닙니까? 100 곱하기 100이니까. 에? 센치 자승이죠. 그죠? 요렇게, 그죠? 지수, 요 정도 알죠? 지수 법칙 수학에서. 지수 법칙 모른다면 이제 이게 또 깝깝합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혀 이 수식을 이제 처음 보고 공문으로 있다가, 아니, 최소 공문 최소 누굴 얘기를 할게요. 어디 뭐, 그죠? 뭐 임원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경영하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하면은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에서 아주 1+1부터 해서 수학의 기초부터 나간다는 거는 나갈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 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강의 한 것도 있습니다. 수학 기초에 대한 다 어느 학원이나 거의 또 있어요. 다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올 때는 제가 거기에 대한 또 강의를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자승이고요. 그러면 1m의 3승은 몇 센치 3승?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돼요. 부피이니까, 그죠? 이게 큐빅 센치, cc잖아요, cc. 이걸 큐빅 센티메타. 아까 했죠? 그러니까 cc라고도 얘기해요, 이거를. 또 가로가 c가 아니고, cc는 알죠? 맥주 500cc 뭐. 이거를 3승 하면은요, 1의 3승은 1이고, 메다 3승. 100의 3승은 얼마예요? 100만이죠. 그죠? 공이 6개. 센치 3승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m 3승은 100만 cc다. 몇 리터예요? 1리터는 몇 cc예요? 1000cc다. 다 알죠? 1리터가 1000cc인지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몇 cc예요? 1000리터죠. 그죠? 리터예요. cc니까. 우리가 흔히 말 루베라고 하는 1 큐빅메다는 1000리터다. 여러분, 리터도요,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한 번은 얘기할게요. 이 리터의 단위는 이렇게 쓰도록 SI 단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SI 단위에 규정이. 왜 규정을 했을까요? 이게 컴퓨터로 입력하다 보니까 이거는 L인지 1인지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대문자로 리터는 표시하도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뭐 리터란 어떤 그 전체를 다 썼으니까. 그죠? 뭐 괜찮습니다만은 별거 아니지만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 입력할 때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정성적으로 성립되는 말이지만 등식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등식으로 성립될 때는 어떻게 성립돼요? 어떻게 성립된다? 60kg을 9.8 메다 퍼 세크자수 나누는 거죠. 그죠? 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세크자승 메다 해서 요 단위가
아까 말했던 질량의 단위죠. 이거는 뭡니까? 왼쪽도 공학 단위고요. 오른쪽도 공학 단위 돼요. 그러니까 이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다 SI면 SI가 돼야 되고 단위가 공학이면 공학이 됐을 때 비로소 등식이 된다. 공학과 SI 단위는 등식이 안 돼요. 근데 공학 단위로 표현한 중량과 W와 SI 단위로 표시한 질량이 똑같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야죠. 그죠? 이게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전혀 질량과 중량이 다르고 등식도 안 됩니다만은 이게 같다는 거, 표현이 동명이인처럼 어떻게 껍데기가 똑같아요. 알맹이는 다르죠. 그죠? 이 사실을 여기서 파생되는 게 바로 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게 천이 이게 뭐예요? 이게 비질량이면서 비중량이다. S단위 비질량이면서 공학단위 비중량이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제 몸이 질량 60kg면요 S단위에서 질량이 6kg이고 공학단위 중량 60kg가 똑같아요. 그러나 SI 단위 질량과 공학 단위 질량은 전혀 다르죠. 모습도 다르고 숫자 다르고. 공학 단위 무게 중량과 SI 단위 중량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 형태가. 숫자도 다르고 그죠? 단위도 다르고. 그래서 W는 MG에다가 양쪽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죠?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등식의 변함이 없다는 게 그 성질이죠. 다 같이 볼륨을 나누면은 이거는 뭡니까? 감마고 이건 뭡니까? 로가 되죠. 그죠? W는 MG가 감마는 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의 비중량,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000이죠.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다 삼성. 중력각수 얼마예요? 이거는 9.8이죠. 감마는 얼마예요? 곱하면 얼마 나오나 이거? 이게 질량이에요? 중량이에요? 한 번 더 물어보게요. 킬로그램이 질량이면 S단위고요. 중량이면 공학단위입니다. 그죠? 이게 S단 공학단위예요. S단위죠. 이렇게 했으니까 S단위. 그러면 킬로그램하고 요거 합한 게 뭐예요?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 뉴턴이죠. 이게 뉴턴이죠. 동그라미 2개 친 거, 그죠? 이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게 뉴턴이라고. 그러니까 뉴턴이고, 밑에는 메다 함승이니까 9,800 아닙니까? 에?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감마를 1000으로 했다. 맞습니까? 물의 비중이 물입니다. 물에 대한 얘기예요. 물에 대한 얘기예요. 물의 비중량이 이거죠. 이게 물의 밀도, 이것도 물의 밀도, 그죠? 물의 비중량이 1000이다. 이건 퍼스죠. 무게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학 단위에서 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9.8은 뭐 똑같죠? 이게 달라질 일이 없지. 이거는 뭐 길이와 시간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게 등식이 좌우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 이거? 1000 나누기 뭐예요? 9.8이 돼야겠네. 그죠? 없어지고. 그리고 단위는 뭐가 돼야 되나, 이거? 킬로그램에다가 메다 퍼 세크 자승이니까 말이, 잠깐만요. 여기다가 메다 3승 돼야겠다. 그죠? 메다 3승 되게 어떻게 돼야 돼요? 킬로그램 세크 자승 메다 4승이 나와야 이거 없어져서 요 단위 나오죠. 요런 단위를 다 약분해 보세요. 뭐가 나와? 이게 나오죠. 지금 나오고 있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학 단위 비중량이고 이것도 비중량입니다. 아니 이거 밀도 미안합니다. 이거 이 줄은 비중량이고 이쪽 이 줄은 밀도고요. 이 줄은 중력각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줄에 있는 이 두 개는 비중량이고 이거 무슨 단위? S 단위. 이거 무슨 단위? 공학 단위. 이 줄 두 개는 밀도인데 이거는 S 단위, 이건 공학 단위. 그죠? 밀도. 근데 이게 같다는 게 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사실은 이 꼴은 안 돼요. 이 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같아요. 에?
아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헷갈리면은, 왜냐면 이 메스다, 퍼스다를 표현 안 하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드리겠지만, 지금, 뭐요, 지금, 이거, 네 가지. 그죠? 이해 됩니까? 비질량은, 밀도는 S사 단위 공학 단위가 있고, 단위가 감마, 비중량은 S사 단위 공학 단위가 있다. 그죠? 둘 관계는, 감마는 로지라는 관계다. 감마는 로지 할 때는 SS, 00, 좌우가, 그죠? 같은 단위기 해서 그렇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비최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아니, 왜 최적이 꼭 나는 밑으로 깔리냐? 내가 어머니냐? 넌 아들이고, 내가 아들 해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불만이. 그래서 최적이 중요할 때, 비최적으로 보자. 어떨 때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뭐 이쪽으로 하는 게 나는 좋겠다든가, 그러니까 중량이나 질량이 어떤 중요한 개념이 됐을 때는 그렇게 가지만 최적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최적을 최적의 어떤 그죠? 맞춰가지고 그죠? 최적을 중요시 여길 때는 최적을 질량으로 나누는 그죠? 요 개념을 그죠? 무리량을 쓸 수 있겠다. 네. 최적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 물론 공학 단위는 기분 나쁘겠네요. 어떤 이게 됐을 때 이거를 비최적 V라고 하세요, 그냥. 입실론 히람 문자, 원래 히람 문자인데 이 정도는 V라고 써버려요. 왜냐면 일반 V하고 똑같이 표현돼. 이거는 분명히 R하고 다르니까 내가 감마라고 그랬지. 입실론이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자꾸 히람 문자를 여기서 가르치기도 그렇고, 그죠? 알파벳처럼, 그죠? 그래서 뭐 쓸데없이 꼭 뭐 할 사람 하시고, 이거는 V라고 읽으세요, 그냥. 관계 없어요. 아이고, 히람 문자로 할 필요 없이. 원래 히람 문자지만, 이거를 볼륨을 매스로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에 SI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볼륨은 메다 삼승이고요. 매스는 킬로그램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물을 기준해서 본다면 얼마 이거? 1 나누기 1000이 되겠죠, 그죠? 이걸 뒤집었으니까 1m 삼승 1000kg, 그죠? 이런 게 이제 0.0001이네요. 이게 뭐야? 물의 비최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비최적을 이 질량당 최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거 참 공학 단위에서 이 S사 단위인데 공학 단위에서 볼 때 상당히 기분 나쁜 상태가 되겠죠. 그래도 뭐 S사 단위가 대세니까 저리 갑시다 하면은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단위는 성립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량이기 때문에 이게 매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학 단위에서는 이 매스라고 하는 것이 킬로그램 매스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다 퍼스로 인지하기 때문에 매스를 썼다가는 공학 단위 동네 가면 질량이 맞아주고 남의 동네 가서 춤추니까. 그래서 퍼스를 써야 돼요. 킬로그램 무조건 퍼스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세크 자승 메다라고 하는 요 단위가 질량으로 복잡한 유도 단위를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질량 아닙니까? 이게 질량이에요. 공학 단위에서는. 그리고 최적은 메다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메다가 저리 가면은 분모니까 4승돼서 이거 역수가 되겠죠. 그죠? 뒤집으면 보니까 역수 같잖아요. 뒤집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역수다. 그러면 이걸 혓가닥 뒤집어서 1000분의 9.8이라고 하는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든 희한한 족보에도 없는 이런 단위가 하나 공학 단위에서 비체적으로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도요
이거는 인정을 못할 겁니다. 공학단 입장에서는. 인정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왜 복잡하지만 왜 인정하냐면은 동등하지 않습니까? 네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도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에서. 그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S사장의 자식인데 공학단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학당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이 비최적이라는 개념을 최적당 중량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최적을 정의하면은 S사단에서는 뭐냐 그러면 너네들은 서로 이제 싸울 수밖에 없지만 어떻든 공학당 입장에서는 최적, 중량 이러한 단위를 공학단위에서는 쓸 수밖에 없겠다 이거죠. 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어때요? 1000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공학단위가 나 이거 할 테니까 쓰려면 니네가 쓰려면 이걸로 갖다 써. 그러면 S사단위에서는 참 깝깝할 일입니다. S사단위에서는 중량의 단위를 뭘 써요? 뉴턴을 쓰고 최적을 갖다가 메담 쓰겠죠. 그죠? S사단위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1m 함성이 몇 뉴턴이에요? 9,800 아닙니까? 이걸 쓰라는 얘기인데, 여기 상당히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 이제 교통정리 누군가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이게 건축 에너지 평가사는요, 유엔하고 가깝습니다. 사실은. UNFCCC도 있고, 우리 지구온난화. 그래서 이 분야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 거래랄지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탄생되는데 국제적으로 상당히 나갈 수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상당히, 이거 한번 빠지게 되면요, 못 벗어납니다. 국내에도 이거 가지고 돈 번 사람이 뭐 1000억대 번 사람도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CDM 사업이랄지 이런 아마 저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벌었다고 그래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뭐 소문이란 게 뭐 어떤 확실한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분야가 상당히 지금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지금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자 중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이 분야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들리는 말에 현재 파이낸셜 그 금융 그 어떤 그 주식의 규모보다 더 큰 시장이 생긴다 말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나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된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미래에는 이제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가가 필요합니까? 국가의 경계가 이제 느슨해지고 세계 국가 개념으로 갈 겁니다. 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강력하게 그죠? 파워를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망한다는데 그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제가 좀 더 나이가 젊었다면은 여기 올인할 겁니다. 이게 그냥 지금도 물론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을 올인해도 될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분야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할 게 많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평가하고 또 그죠?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를 그죠? 배출량을 계산해서 그럼 그거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엔도 아직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걸 어떻게 평가해서 뭐 산이 있다, 숲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지금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숲이 있으면은 기존의 흡수원이 100이라는 흡수원이라면은 그게 200이 되면은 100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유엔에서. 그죠? 근데 기존에 있는 100인데 계속 100이야. 나 뭐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 아마존 다 인정을 하면은 그냥 그럼 유엔에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배출권 줄 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놔두고 이제 추가로 더 그 배출 흡수원 줄이면 해주겠다. 그럼 그거 어떡하냐? 그런 것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해서 유엔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길러가지고 빨리 길러서 배에서 그거를 불에 태우지 않고, 태우면 또 탄소 이산 나오니까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안전하게 고정하겠다. 어디다가 땅에다 묻으면 또 메탄가스 나오니까 메탄가스 안 나오게끔 어떤 처리한다. 아니면 집을 짓는달지. 우리는 모든 생태마를 하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나무로 집을 지어서 100년, 200년은 우리가 보증할 테니까. 대충은 달라 이거야. 대신 우리는 배 가지고 또 기르니까. 이 말을, 여러분, 이 탄소가요, 또 얘기 또 약간 하게 되네. 지금 문제가, 이 탄소가 산화돼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 생겨서, 이 탄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수억 년 동안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석탄이나 뭐 어떤 우리가 알기로 뭐 생물이나 어떤 식물이 퇴적돼서 수억 년 동안 퇴적돼서 뭐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됐단 말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게 땅 속에 있는 이 탄소를 갖다가 화석 연료를 꺼내가지고 한 200년도 안 됐으면 거덜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공장이든 뭐 자동차든 뭐 건물에서 막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이거 좀 얻겠다고. 이거 좀 얻어보겠다. 이것 때문에, 그죠? 사실 이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땐 별로. 근데 어마어마한 걸 손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구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거 좀 얻어먹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거 대단한 줄 알고 있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앞으로 더 저렴하게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게 사실 비약입니다. 이게 됐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이산화탄소가 다시 또 저절로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기어 들어갑니까? 기어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죠? 기어 들어가게 하는 게 CDM 사업이에요. CDM 사업이 뭔지 압니까? Gree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 개발 체제라고 그래서요.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우리도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경계가 애매합니다. 에너지 평가사하고 탄소 온실가스를 탄소 배출량 계산하는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하고 상당히 통해져 있습니다. 그죠? 비슷하게 통해져 있어요. 이게 사실 개념적으로. 분야는 아마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 하는 게 CDM 사업이에요, 사실은. 굴뚝으로 나가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채집해서 뭐 냉각을 한 달째 해가지고 그죠? 뭐 액화를 시키든지 뭐 해서 저 심해에다가 그죠? 바다에다 집어넣는 사업들을 독일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출권 받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죠?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사업을 유엔에서 이 사업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데 기업이고 이 분야인 사람 많이 법니다, 사실은. 현재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저도 뭐 다 정리한 평가 안 해봤지만 굴뚝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어떻든 압축하든 냉각하든 해서 이걸 다시 심해에 집어넣겠다. 그럼 그때 또 에너지가 되죠. 이때 그냥 됩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는 또 옵니까? 이게 탄소 배출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에너지 투자 없이 이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물론 그것도 정량적으로 계산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엄밀하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저 하늘 올라가고 있는 CO2를 갖다가 잡아서 다시 집어넣는다면은 차라리 이 과정을 안 하고 말자. 이게 더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죠? 그러나 어떻든 그 과정이 이제 CDM 사업이고. 그러나 이 과정을 공짜로 되는 게 있어요. 공짜로. 공짜가 뭡니까? 광합성 작용이라는 겁니다.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식물은요, 나무는 빛과 이산화탄소
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합니다. 그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 과정을 하는데 우리 몸에도 탄소가 있어요. 우리 탄소 화물입니다. 우리 고분자는. 우리가 몸에 있는 탄소는요, 고기를 먹고 식물을 먹고 해서 들어간 탄소고요. 나무 속에 있는 탄소, 나무가 수시되죠. 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 속에 있는 탄소는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땅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대기 중에 있는 CO2가 탄소로 고정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광합성 작용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자기 몸속에 탄소를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 대단해. 이거는 정말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게 핵심이 돼야 된다. 지금 아마존 밀림 같은 거 그거 정말 벌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고 나무를 심어야 돼. 벌목, 왜냐하면 그냥 나무를 놔두면요, 솔직히 엄밀히 객관적으로 봅시다. 나무의 볼륨이, 등치가 커져야지 탄소가 많이 고정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죠. 근데 생각해봅시다. 나무가요, 작은 나무가 나중에 이게 큰 거목이 됐을 때는 그 볼륨의 차이, 매스 차이만큼의 이산화탄소 고정됩니다. 그러나 나무가 작년에도 이만큼, 올해도 키가 그만큼이에요. 그럼 그거는 탄소 고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알겠어요? 탄소가 어디다 고정합니까? 지 몸에다 고정하는데, 물론 낮에는 흡수하고 밤에는 방출하겠죠. 이산화탄소를 숨쉬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나무의 사이즈가 그대로 계속 있으면은 숲은 울창하지만 탄소 고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요, 모르게 전문가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탄소 고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베야 돼요. 베서 기르고, 벤 나무를 어떻게 해요? 철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나무를 사랑하자. 나무로 예술 작품도 하고, 집도 짓고, 나무로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팔찌도 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돼요. 나무를 사랑하자. 그게 지구를 구하는 겁니다. 가장 그게 확실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를, 숲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있죠. 왜냐하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엔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숲을 가꿔서 충분히 나무를 베서 길러서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탄소 고정을 1년에 얼마 시킨다. 돈 달라요. 배출권 달라 이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역으로 제공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엔에서 객관적으로 논리적 맞는데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럼 산 하나, 평당 500원짜리 돌산 사가지고, 자녀 5천만 원에 살면 얼마? 500원에 5천만 원이 몇 평이에요?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그거면 나 자손 대대로 뭐 평생 뭐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 가지고. 그죠? 예? 아, 이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 없어요. 없어. 아직은 없어. 예,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지만 제가 이것도 초창기 아닙니까? 초창기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아, 그거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어서 신목에서 길러서 배에서 그 벤 거를 갖다가 땅 속에 묻어버리면요, 그 인정 못 받을 수, 왜냐면 그 메탄 가스 발생되거든요. 메탄도 온실가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그죠? 장기간 탄소로 고정하느냐, 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그죠? 어쨌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아마존 밀림이 개발되겠어요? 배에다가 다시 다 울창한 숲으로. 밀림이 있으면요, 당연히 그 개발해가지고 농사 짓는 것보다도 그 자체로서 숲을 살리는 것이 돈벌이가 된다고 한다면은 세계 곳곳이 어때요? 울창한 숲으로 되고, 우리 건축물은 어떠냐? 초고밀도로 살아야 됩니다. 일본에서 4km짜리, 4,000m짜리 그 건축 디자인을 했다는 말을 제가 거의 한 25년 전에 해외 토픽에서 봤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이 뭐 지진이 많아서 이런 건물 지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일본 엔지니어들이요,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디자인 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화재나 또 어떤 뭐
등등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그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죠? 그런 어떤 그게 디자인이 끝났다고 했으니까 그걸 일단 믿고요. 25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뭐 가능하겠죠? 4km면은요, 4,000m입니다. 4,000m면은, 지금 우리 초고층이 몇 메다죠? 세계 최고 초고층이 한 400-500m 되나요? 300 몇십 메다. 게임이 안 되죠? 4분의 1밖에 안 되네요. 500m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층이 대략 한 3m 잡고 몇 층이죠? 1300층. 대략 1300층이에요. 그러면, 지상 4,000m면 지하로 한 500m는 내려가야 돼, 그죠? 건물이. 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적어도 500m는 박아야지 내릴 거 아니냐. 떠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안에다 박아놔야지. 500m, 4,000m.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제로 빌딩이죠. 여기는 만년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온도가 떨어진다. 100m당.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4,000m면 얼마요? 이게 4,000m, 4,000m면은 40 곱하기 20도가 떨어져요. 20도면은요, 여기는 냉방이요. 냉방 아닙니까? 냉방이요. 여기가 30도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10도니까. 에너지 제로. 탄소 제로, 에너지 제로 빌딩이에요. 제로 에너지 빌딩이네. 500m 깊이에서 물만 나면 온천 나오고, 물만 만나면 온천입니다. 이 온도 몇 도 같아요? 마그마는 안 나옵니다. 제가 마그마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상당히 높은 온도라는 거 확실해요. 그죠? 난방비가 안 들죠. 일단 이 열교환기, 지중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 건물을 난방 에너지 수다. 냉난방 비용 제로에다가 여기 공기 깨끗하죠. 4,000m면요. 크린룸 같아요. 크린룸 수준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다기면은 아이고, 이 공기가 깨끗해서 이 공기 질은 엄청 좋아지는, 건축 환경 면에서 엄청, 그죠? 이거 참 대단한 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에너지 제로면서, 그죠? 그거는 기술적으로, 했다니까. 나도 모르겠, 4,000m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디자인 끝났다니까. 근데 인간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한번. 그러면 이 가로세 몇 메다 정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4,000m 하면은 가로세 몇 메다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몇 킬로까지? 아이고, 무슨 몇 킬로예요? 무슨 몇 킬로까지 갑니까, 건물이. 무슨 그렇게까지요. 보통 건물을 대략 한 100m, 200m는 좀 작아요? 몇 메다? 10배까지 하지 말고, 200하고 400 합시다. 1대2로. 1.5대1이나 1대1로. 200, 400, 200, 400 합시다. 그러면, 그냥 모르고, 100, 200 하든지. 200, 400이면은, 200에다가 400을 곱하면 얼마예요? 800,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해배인데, 이게 1300층이에요. 지하도 있어. 이게 한 1500층 되겠다. 이렇게 아무리 못해. 그죠? 지하도 있으니까. 1500층. 얼마, 이게, 계산이 얼마, 이게, 조금 메다인데, 나 계산 못 하겠네, 이거. 근데 보통 해배당 예를 들어서, 몇 명이냐. 일반 사무실은, 사람이 12배당 한 명이에요. 일반, 지금 사무실 같은, 일반 건물, 대략, 그 정도 봅시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대략 이게 몇 명 들어가요? 2, 4, 8에다가요, 15 하니까, 5, 8에 40, 8에 8, 1, 2, 몇 명이에요? 1, 2, 0에다가,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띄어요. 10이 있으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200만이에요. 서울시 다 들어가, 이게. 여기에 학교도 있고, 그죠?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같은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치 대부분이 퍼블릭 공간이고요. 식당도 다 공용이고, 다 공용이고, 자기 집은요, 그냥 코딱지만한 그 침대 하나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사실은. 그죠?
이런 건물 안에서는 뭐 우리 거실이 무슨 필요 있어? 홈시어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홈시어터 있어도 봐요? 내가 거의 안 봐. 저희 집 홈시어터도 소리가 커서 옆집에 뭐라. 그거 안 없어. 혼자서 아무리 럭셔리한 그 방이 있어도요. 삼성 이건 회장도 혼자서는 재미없을 거예요. 집에 다 놓고 뭐 그거 안 틀어. 내가 볼 때. 예. 다 공용 공간에서 퍼블릭으로 가기 때문에 고밀도로 살아도 돼. 여기는 다 있어. 국가가 다 들어. 국가가. 서울시에 다 땅 다 밀고 불도자 밀고 과거로 하나 원시로 다 돌리고 사람은 고밀도로 초고밀도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 초고밀도로. 그때는 법이 그냥 아무도 못 살게 해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사자나 코끼리나 뭐 동물들이 살고. 지금 뭐 국토 균형 개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건 상당히 문제예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요, 콩을 한 줌 쥐고 밭에 뿌려도요, 나는 데 있고 안 나는 데 있습니다. 똑같이 납니까? 불평등해요. 알겠습니까? 싱가포르가 경쟁이 있는 것은 도시, 거기는 물류 비용이 안 들어요. 거기 거기니까. 초고밀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경 문제 해결돼요. 차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되니까. 물류비용 안 들죠.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로 가보세요. 아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보다는 국토 중에서 정말 여기는 자연 상태로 놔둬야 할 때는 놔둬야 됩니다. 사람이 살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다 소고시켜야 돼요. 소고라면 좀 무섭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일단 거기는 자연으로, 자연, 동물, 생태계, 동물들 나라예요. 마치 그 공원처럼, 그죠? 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특정한 영역 안에서만 고밀도로, 초고밀도는 아직 안 되니까 앞으로 고밀도로 살아라. 그리고 아무 데나 살게 해서는 안 돼. 아무 데나 가서.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 분명히 어떤 이슈가 될 날이 옵니다. 와요. 아까 말했죠. 나무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이 캠페인이 나올 거예요. 제가 처음 말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힘으로 다 가능합니다. 영로비는 힘들어요. 워낙 그 사람들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사랑하자. 그래서 이 지구를 지키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그럼 숲을 조성해야 된다.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결국 인간과 충돌이 됩니다. 생태, 그죠? 인간이 희생하겠어요? 인간 희생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보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도 얼마 안 들어요. 왜? 밀도가 고밀도로 사니까. 그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든 이 에너지 평가사가 정말 다양한 영역으로 앞으로 파급돼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논리적으로 알겠죠. 논리가 중요하다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어때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죠? 확실한 논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맞든 틀리든 그건 두 번째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문학 쪽에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해요. 학생들도 그쪽 애들은 여달이 많더라고요. 우리 공대생들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도 말을 못해. 정치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5분, 10분 밖에 시간에 말을 못하고 어벙벙하고 와요. 그때 아줌마들 차라리 어디 뭐 여성 거기는요, 뭐 그냥 소리를 막 지르면 막 책상을 때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근데 우리 그러면 조용히 이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앞으로 한번 우리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복지와 관계된 쪽 있잖아요. 거기는 죽기 살기 가서 그냥 들어 눕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쪽은 그렇게 안 해요. 벌써 해결하고 나와. 딱 해결하고 나와요. 거기서 죽기 살기로. 근데 우리 엔지니어 가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와요. 해결돼요? 다음에 가면은 안 만나주든가 이거 또 우리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요 좀 기다리세요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죠?
별일도 아니네.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답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여기만 얘기할게요. 이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앉아있는데, 야, 비질량 들어. 저요. 너 에사다니 자식이네? 공학다니, 앉아. 비중량 들어. 저요. 에사다니, 앉아. 비체적, 저요. 네 놈이 흔들어가지고, 뭐냐, 너희들은? 이게 뭐냐? 에사다니 두 말, 뭐, 어떡하냐?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얘들이 자꾸 네 명이서 나는 있어야 돼 하니까, 그러면 비중체적, 비질체적으로 말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물리량을 바꾸자. 물리량을 만들어주자. 뭐, 니네, 여기처럼. 비질량. 중하고 질 빼버리면 비량인데, 헷갈리잖아요. 비중량, 비질량 있으니 안 헷갈리잖아요. 그것처럼 비중체적, 비질체적 하면은 돼.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많은데, 그래.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하면은, 차선, 다른 방법으로 물어봐야 돼. SI 다닐 야, 니네 뭐 쓸래? 그러니까, 이거요. 나 쓰기 싫어요. 그래, 알았다. 없애자. 공학 다니면서 뭐 쓸래? 이거요. 제발 이걸 쓰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두 개는 도태됩니다. 자, 논리적으로 이 두 개의 물리량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절대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비체적을 볼륨과 질량이다. 볼륨과 중량이다 할 때는 요식은 SI 단위에서만 적용 가능한 식이고요. 요식은 공학 단위에서만 적용 가능한 식이에요. 그러면 식이 또 이제 3개 나오네. 아까 닦아버렸네. 식이라고 하는 것은 SI 공학 단위 공이다 쓸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WMG나 이런 것처럼 간만 로지 같은 거. 그 다음에 SI 단위에서만 적용 가능한 식이 있고 공학 단위에서만 적용 가능한 식이 있어요. 그죠? 3가지 스타일의 식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마디 더 한다면은 비체적이 뒤집어 로의 역수다. 그죠? 두 개가 반대니까 되죠? 그럼 SR 단위에서 됩니다. 여기서 돼요?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이건 되지만 이거는 없다고. 이거는 절대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세상에 절대 얼굴 디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니까 뒤집어도 이게 나오든가. 이게 나올 때는 밀도를 뒤집어서 이게 나오든가, 이걸 뒤집어서 밀도가 나올 때는 SI 단위에서만 가능한 식이에요. 비중량을 뒤집어서 비춰야 될 때는 이걸 뒤집어서 이게 비춰야 되죠. 이게 비중량이. 이거 서로 뒤집으면 되네. 이 두 개 뒤집을 때는 공학. 이거 두 개 서로 뒤집을 때는 SI, 그죠? SI에서는 밀도를 뒤집으면 비춰야 되지만 공학 단위에서는 비중량을 뒤집어야 비춰야 된다. 그래서 이 식들만 사실 알 필요도 없는 식이지만 사실 어찌 보면 단위로 하니까 식이 두 개 다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S와 공학 단위에서. 한쪽 단위계에서만 성립된다. 그죠? 그 정도.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단위와 요 단위만 있다. 요 단위만. 물일 때는 이렇고요. 공기일 때는 이게 1000 대신에 뭘 써요? 1.1을 쓰면 되죠. 그죠? 대충 감이 잡힙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헷갈려버리면 이제 또 항상 기초에서 헷갈리면 이제 의욕이 상실돼요. 그잖아요. 항상 별거 아닌 거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뭘까? 이게 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자꾸 생각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는 절대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